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말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네, 기업은 잘 몰라도 개그는 좀 아는 MC 이상준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주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이제 6월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6월입니다. 예,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샘 씨, 이제 6월에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하반기에는 무조건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네. 6월에 공부를 열심히 해볼까 합니다. 하반기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이제 취준생들이 이제 6월이 됐는데 이쯤 되면 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6월이면 삼성이나 뭐 건보나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면접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잘 전형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반기 때 좋지 않은 결과로 지금 뭐 굉장히 힘드신 그런 분들은 잠깐 쉬어도 돼요. 잠깐. 근데 너무 많이 쉬면 안 될 것 같은 게 수시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 공채는 어쨌든 한 8월 초면 또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준비하면 조금 늦어요. 그래서 6월 달부터 또 우리 지원자분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젠 지난 상반기보다 다가올 하반기를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예,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다시 우리 시작해 봅시다. 예.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신주연, 학력은 충북소재 4년제 대학 졸업했고요.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나이는 24세, 지원기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향후에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공기업 행정직무라고 합니다. 경험 경력을 보면요. 학점은 3.5, 토익은 750, 토스 레벨 6, 커말 1급, 한국사 1급, 스타트업 인턴 3개월, 서울문화홍보원 서포터즈 4개월, 블루무브 베리어 프리 콘텐츠 팀 1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포터즈 1개월. 고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민은 커말 1급, 한국사 1급이 기본 스펙이 되어버렸는데 이럴 땐 새로운 자격증을 따는 게 좋을지 아님 토익 점수를 올리고 자소서에 더 열중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거의 비슷한 주제로 자소서 지문을 채우게 되는데 새로운 자소서 글감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객관적으로 제 자신을 평가받고 싶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한 신주연 학생의 프로필을 함께 봤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공공기관 행정직무 지원을 위해서 꾸준하게 다양한 노력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요즘 합격자들의 이제 스펙이나 준비 정도가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자신감을 좀 잃어버리신 것 같아서 좀 응원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방향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고민해 보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학생이 걱정을 참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고민들을 저희가 조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일반적인 자격증이 아닌 새로운 자격증을 더 취득하는 게 나은지 토익 점수나 자소서 작성에 더 공을 들이는 게 나은지 궁금한데요. 예, 어떨까요? 일단은 개인마다 그리고 지원하는 공기업마다 이제 평가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우리 주연 학생의 이제 경험 경력을 좀 보니까 뭐 좋은데 그 공공기관 인턴 즉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조사라든지 뭐 특정 뭐 가산점을 주는 몇 가지를 더 딸 수는 있겠지만은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 1순위, 2순위, 3순위를 좀 비교해 보시고 거기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좀 공통적으로 이제 좀 우선순위를 판단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다만 면접을 위해서라도 이제 공공기관 인턴 경험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자소서 소재를 찾는 방법 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미 씨는 여행을
간 기억들 중에서 어디 갔다 온 게 제일 좋았어요? 여행 당연히 뉴욕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때 뉴욕 가서 뭐 댄스하고 뭐 그런 거. 네, 또 1년 있던데? 4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그 뉴욕에서 1년 4개월 동안 어떤 걸 했는지를 중심으로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행 가기 전에는 계획을 짜면서 한번 여행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행을 즐기고, 또 갔다 와서 다시 여행을 또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총 그쵸. 3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 예, 본인의 경험도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세미 씨가 그 1년 4개월 동안 뉴욕에 가기 위해서 사전에 뭔가 준비했던 노력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쵸. 그 부분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요. 갔다 오고 나서 본인의 어떠한 그 가치관이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뭔가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에 굵직굵직한 내 소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앞뒤로 오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그런 자기소개서의 어떤 소재를 찾을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제가 알기로 뉴욕을 공부하러 갔다고 들었는데 이제 여행으로 바꿨습니까? 아, 분명히 공부하러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여행이 된 거죠? 다양한 이유가 있었죠. 아, 그래요?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춤도 추고, 근데 엄마한테는 영어 공부한다고 하고 춤 많이 췄어요. 아 그래요? 예. 결국은 예. 자식한테 아무리 돈 써봐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니. 알겠습니다. 예. 네.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아, 네네. 마지막으로 전 이게 제일 궁금한데요.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지원을 많이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지원을 많이 해서 내가 합격하면 객관적으로 괜찮은 거고 떨어지면 객관적으로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원을 몇 개만 해가지고 판단하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좀 더 다양한 곳에 지원을 하면서 본인이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 외에는 이제 나랑 비슷한 대학교 전공자들, 스펙을 가진 친구들이 어떤 진로로 지금 합격하고 있고 불합격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학교 경력개발센터라든지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좀 점검하고 확인하는 뭐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도 자소서를 살펴보기 전에 취준생 통신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취준생 통신원이죠. 우리 세미 씨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건보공단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 건보공단이 2020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 보험료를 고지했는데요. 당연히 보수가 줄어든 사람은 환급을, 늘어난 사람은 추가 납부한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 세금 부담이 높아져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말도 있는데요. 공기업 지원자는 정부 정책과 국민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뭐 엄청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다수의 공익을 위해서 그 소수의 그러한 상황들을 얼마나 존중하면서 또 동참시키고 장기적으로 화합을 이뤄내느냐,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이런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분야에서 특히 이제 이런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공공기관 지원자는 내가 왜 이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다수의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비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현타가 안 오거든요. 네. 근데 안 그러면 가끔씩 내가 분명히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왔는데 자꾸 내 앞에 있는 고객들은 다 안 좋다고 하고 이분들이 불만인 거 보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소수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해주면서 내가 좀이라도 좀 화합과 그 만족을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늘 고민하는 자세가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 지원자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의 어떠한 정부와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의 의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은요. 건보공단 행정직에 지원했을 때 정량적 스펙 없이 합격이 어려운지 궁금하다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어떤가요? 보통 공공기관은 서류에서 사무직 같은 경우에 뭐 100배수? 웬만하면 서류 합격시켜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건보를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건보는 7배수다. 네. 서류 합격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정량적인 스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원한다? 이건 당연히 되게 어렵죠.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그럼 얼마나 쌓아야 되냐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교육상, 자격상, 그 다음에 경험상, 그 다음에 뭐 경력상, 그 다음에 뭐 자기소개서,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들 준비가 돼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면접 때 자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묻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떤가요? 공공기관은 어쨌든 구조화 면접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이분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혹시 이분 말고 주변에서 또 반대했던 사람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기준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소서를 잘 쓰는 건 분명히 이제 면접에서도 중요한 건 맞고요. 다만 자소서를 쓰는 그 순간에는 워낙에 시간이 쪼들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정교하게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방향을 좀 잘 잡으시고 좀 실수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작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 확인해봤고요. 예,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1번입니다. 본인과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여 설득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입니다. 예, 세미 씨, 이 문항의 평가가 누군 걸까요? 의사소통 능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까? 비슷한데 네. 좀 더 의사소통의 관점을 설득이나 갈등 해결 쪽으로 연결시켜서 평가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한 경청과 말하기 방법을 넘어서서 그런 의사소통으로 어떻게 설득을 해냈느냐 약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첨삭을 해볼 텐데요. 예, 총 2개의 문단입니다. 예, 첫 번째 문단 첨삭해 주실까요? 네. 일단 상황 설명을 쓰신 것 같아요. 과거 예산을 직접 현금으로 관리하며 벌어진 단점을 근거로 국장에게 체크카드 만드는 게 어떠냐 건의를 했는데 국장은 현금을 더 철저히 관리해라 라는 의견을 보였다.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갈등이 발생했다. 이 상황 설명을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상황 설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더 줄이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요. 조건에는 부합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방법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이거든요. 소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 번째 문단 첨삭해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문장을 하나로 줄일 수도 반대로 더 많이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늘 상황 설명은 간단하게 쓰라고 하셨는데 보통 몇 문장 정도면 적당할까요? 한 3문장 이내여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더 중요한 건 문장의 길이에요. 한 문장이 뭐 엄청 길다 그러면 3문장의 의미가 없겠죠.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상황 설명은 30% 이내, 더 좋으면은 20% 이내까지 뭐 줄인다면 더 좋겠죠. 전체 글자 수에. 예. 네. 세미 씨는 또 궁금한 점 없나요? 그러면 지금 총 한 3문장 정도 되어 있고 4줄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일단은 문장은 그대로 두시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불필요한 조사를 좀 삭제하셔야 되겠죠. 교내 방송국에서 에서를 빼세요. 교내 방송국 총무부장 당시 예산 관리 방법 구상 과정에서 국장과 현금으로 관리하느냐 체크카드로 관리하느냐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했다. 이 정도로 해서 그냥 대폭 줄여버려야 돼요. 그렇게 짧게 써도 상황 설명만 다 되면 짧으면 좋은 거죠. 짧으면 짧을수록 좋나요? 뒷부분에 내가 행동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 행동을 좀 부각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설명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넣어주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밖에서 전단지를 열심히 돌렸습니다. 열심히 돌린 거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날씨가 역대 최고의 폭염이야. 그러면 이 얘기는 넣어줘야 돼. 왜?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걸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첫 문단에서 이것만 고쳐도 합격에 조금은 다가갈 수 있다라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꼽아주실까요?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라서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예, 줄이셔가지고 글자 수를 확보해서 뒷부분에서 이 중요한 행동 노력을 더 강조할 수 있느냐. 뭐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더 생각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 소제목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소제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원래는 소제목은 어떠한 상황을 이렇게 해결, 약간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상황 설명. 지금 뒤에 어떻게 해결했다라는 걸 지금 보질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쓰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한번 써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결까지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들어봅시다. 교내 방송국 국장과 재무관리 갈등, 통장 체크카드로 해결. 네, 좋습니다. 예, 저는 예산 관리 방법에 대해 갈등이 있었지만은 자료를 준비해서 설득시킴.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해요. 예. 뭐 비슷비슷한데, 근데 이제 두 분은 체크카드로, 예. 그다음에 뭐 어떻게 설득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렇게 노하우가 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거는 이제 과정이고 방법인 건데, 네. 예를 들면은 이러한 갈등을 상호 존중으로 해결, 이런 갈등을 배경을 이해하였기에 해결,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 들어가는 걸 더 좀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뒷부분 보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실까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에 빗대어 또 제시를 했다. 사례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통장과 체크카드의 간편함, 예산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또 적어 제출을 했다. 그랬더니 국장이 바로 카드와 통장 발급을 허락했고 더 좋아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좋은데 좋은데 세상 일이라는 게 논리적으로만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장 앞에서는 국장은 현금을 더 철저히 관리하라는 상반대 의견을 보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이 대체 왜 현금을 더 철저하게 관리하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야 그 부분에 맞는 이제 논리적 근거와 맞춤형 설득이 가능한데, 지금 국장이 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하게 파악을 안 한 상태에서 본인 관점에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좋아하지 않겠냐.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상적인 것이다. 본인이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다만 그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행동 중심으로 글을 썼다라는 것은 칭찬드리고 싶어요. 네, 두 번째 문단을 살펴봤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을 작성했는데요. 만약 이제 인사 담당자시라면 이 자소서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인턴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합격 점수가 60점이라고 한다면 59.9? 오. 네. 그럼 합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분명히 지표가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근데 이 정도면 못 쓴 자소서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지원자가 이 영상을 보면서 확실하게 바꿔야겠구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59.9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세미 씨는 이제 첨삭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었나요? 네. 그 자소서를 보면 논리적으로 설득한 방법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감성적으로 설득을 좀 했다. 감성 몇 스푼을 얹으면 더 좋은 자소서가 될까요? 그게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지금 주장의 니즈를 보니까 나한테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득을 논리적으로 했다.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것만 좀 고쳐도 달라지겠다 싶은 문장이 있다면 꼽아주실까요? 그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해서 현금으로 예산을 관리할 시 어려운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자, 이 부분이 있다가 뒷부분에 우리가 이제 고칠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놔두어 보고요. 나머지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고칠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다만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더니 한 번에 허락을 했다는 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허락을 해줬고 또 추가 의견을 주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조율했다를 간단하게라도 넣어서 좀 더 현실성을 좀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러려면 글자 수의 압박을 좀 받긴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도 저는 보완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소서를 첨삭을 해봤습니다. 이 모든 평가는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언짢아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취업 가면 정말 좋겠다. 네, 이번에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보공단 특히 행정직무는 지난 시간에 몇 번 했으니까 이번에는요, 주연 학생이 지원한 인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인턴은 주로 어떤 자격들을 갖춰야 될까요?
경력을 쌓으려고 인턴을 하는 건데 최근에는 인턴에서 경력자를 우대를 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되는데 그만큼 이제 실무 경험을 인턴에서도 요구를 한다. 그리고 또 인턴 같은 경우 특히 공공기관 인턴은 체험형 인턴이 많아요. 이것도 이제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실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 기간을 완수한다라는 그런 의지를 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업무를 맡을지 모르다 버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행정과 관련된 OA 활용 능력 등 그리고 또 민원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을 응대하는 그러한 경험들도 좀 갖춰주시길 바라봅니다. 네. 현실적으로 인턴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허락이 된다면 당연히 한번 인턴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인턴을 하다 보면 비록 이게 나한테 안 맞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선택지에서 뭔가 하나를 제한다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보다 보면은 나만 일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이 선배들처럼 되고 싶다 혹은 난 절대 이 선배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 그걸 또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연 친구는 향후에 희망하는 공기업 행정 직무에 맞게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일단 공공기관 인턴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인턴을 못하게 되더라도 공공기관에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경험해 보시면서 계속해서 공공기관 관련된 행정 업무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토익이라든지 그런 부분 고민하셨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지원하는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뭐 SOC라든지 좀 국제와 관련된 인프라가 요구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학을 또 높여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자격증보다는 경험, 경력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도 좀 보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쉬는 시간 대신 물어주마 시간입니다.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묻기에 좀 민망한 그래도 궁금한 질문들을 우리 세미 씨가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공기업에 지원을 하려면 관련 정부 정책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맞나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말 그대로 상위 부처에 대한 부분들의 정책을 이해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공사의 어떤 방향성도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염두에 둬서 같이 공부하는 거는 뭐 굉장히 저는 좋은 부분이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꼭 내가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상위 부처 확인하시고요. 해당 부처 안에 들어가면은 올해의 목표령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뭐 읽어보시는 거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이 뽑은 광탈의 원흉 주연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기 위해 현금으로 예산을 관리할 시 어려운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부분인데 제가 세미 씨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치고 있습니까? 네. 다 고쳤습니까? 네. 예? 네. 저는 이 문장이 완벽한 것 같아서 못 고쳤습니다. 오. 괜찮은 문장 아니에요? 이게 뭐가 설득하기 전에 뭐를 하라고 했었는데. 아, 그래요? 까먹었습니다. 전 완벽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세미 씨 답을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체크카드 발급을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뭔가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좋아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못 썼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것도 좋은 문장이라고 했어요, 강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반대하는지 대화를 해봤다. 혹은 왜 반대하는지 과거 국장의 언행을 고민해봤다. 혹은 제3자를 통해서 국장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이런 노력들이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국장은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나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논리의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또 국장의 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 센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살짝 가가지고 옆에 혼자 있을 때 얘기해야 되겠어요? 혼자 있을 때 얘기해야 돼. 센스 있게. 근데 꼭 센스 없이 자기 뭐 자료 준비했다고 꼭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 봐라 내가 논리적이다. 꼭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설득 못 시키는 애들이 꼭 많아.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일머리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했을 때,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써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게 이렇게 논리적인데 왜 반대하시냐, 이거보다는, 국장이 왜 반대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군요. 그렇죠. 왜 반대하는지를 알고, 알겠습니다. 예. 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했다 안타깝게 탈락한 우리 신주현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더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이야기해 주실까요? 관련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면은 자기가 뭔가 방향이 잘못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방향을 점검해봐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 깊이가 모자라서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난 방향이 잘못될 거에 자꾸 틀어버리게 되면은 그 깊이가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좀 더 우직하게 본인의 방향을 고민하는 건 맞지만 그 방향의 깊이가 정말 깊어지도록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 지원자 잘 잡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그 분야에서 깊이 있는 내공들을 쌓아가면서 꼭 기회를 얻으시는 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세미 씨 오늘은 어땠나요? 저는 혼자 이 주연 친구 자소서를 읽을 때 굉장히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오늘 이렇게 강쌤 얘기 들어보니까 고칠 부분이 또 새롭게 나타나고 더 완성형에 가까운 자소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엄청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가르쳐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